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김호중 가수의 구속영장 신청과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몇 가지 전달 사항이 있어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우선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어제인 5월 22일자로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2일 오전 11시 10분께 김호중에 대해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그러면 지금 신청된 구속영장 신청과 관련해서 이게 과연 구속영장 신청 사유가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영장 신청에 두 가지 혐의를 들고 있습니다. 위험운전치상죄 그리고 도주치상죄, 이 혐의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에 이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사에서 본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가법이라고 하죠. 네, 이 법의 제5조 10일에 보면 위험운전 등 치사상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살펴보면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항은 선박에 관한 내용이니까 생략하고 1항에서 보면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 그리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상해에 이르게 했는지 그 부분을 일단 봐야 될 것 같고 상해라고 하면 상해가 과연 어느 정도가 상해에 해당되는지 그 부분도 한번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해에 대한 부분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기사에서 두 번째로 적용된 도주치상, 이 부분에 대해서 특가법 제5조 3에 보면 이 부분의 내용이 있는데요. 1항에 보면 도로교통법 제2조 자동차, 그리고 원동기, 자전거 쭉 있습니다. 근데 이번 경우는 자동차니까 제54조 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하게 된다. 다음 각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호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한 경우 아니죠. 2호로 넘어가서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상해라는 말이 나왔죠. 그래서 두 번 다 이제 상해라는 조건이 이렇게 붙습니다. 무조건 사고가 난 다음에 도주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이 아니고요. 사고가 나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는다는 조건이 들어갑니다. 상해 또는 사망. 아까 봤던 그 위험운전 치상이랑 도주치상,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상해나 사망이라는 조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망의 경우에는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고 상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상해를 판단하는데 이거는 상해고 이거는 상해가 아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판단하는 기준이 잘 없어서 판례나 유권 해석 같은 거를 좀 찾아봤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은 변호사가 지식인에 올렸던 그런 답변 내용입니다. 이렇게 상해란 신체의 생리적 기능이 장애를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돼 있고 법상으로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면 상해로 포섭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피해자분께서 전치 2주에 일단 진단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해로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치 2주 같은 경우는 가벼운 찰가상, 그런 부분도 전치 2주 판정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요런 부분에 대해서 전치 2주의 판정이 어떻게 상해로 적용될지 그 부분은 조금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변호사의 답변은 그렇고요. 대법원 판례가 또 상해죄를 적용한 판례를 볼 수 있는데요. 대법원 판례를 보겠습니다.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돼 있고 예를 들어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라는 요런 대법원의 판례가 있습니다. 밑에 부분을 또 보면 다리에 이렇게 멍이 들거나 경미하게 이렇게 다쳐서 따로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되는 자연 치유가 되고 일상생활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상해로 보지 않는 이런 판례들이 있습니다. 사실 정확한 법적인 기준이 없다면 대법원 판례와 같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법과 효력이 거의 동일시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사안은 전치 2 주다 보니까 상해로 보기에는 조금 어려워서 아까 말씀드렸던 위험운전 치상죄, 도주치상죄가 적용시키는 것이 좀 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형사소송법상 구속의 사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70조에 나와 있는데요. 70조 제1항에 보면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하는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호에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피고인이 죄가 있고 피고인이 다음 각호에 해당될 때 구속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1호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호는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이거는 해당 사항이 없죠. 일단은 김호중 가수는 일정한 주거가 있기 때문에 1호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제2호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벌써 경찰이 압수수색을 하고 해당 혐의와 증거 자료를 충분히 지금 모았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죠. 네. 3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호는 피고인이 도망가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원체 신분이 확실하고 지금 출국 금지도 돼 있는 상태고 사실 도망을 가도 원체 많은 분들에게 얼굴이 알려진 연예인이다 보니까 이 부분도 해당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항을 살펴보면 1항의 구속 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유해 우려 등을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범죄가 아주 중대하거나 그러니까 흉악범들 굉장히 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이번 사항은 해당이 없죠. 재범의 위험성 사실 이 재범의 위험성도 사실 보복이라든가 구속을 시키지 않았을 때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실 그것도 아니죠. 그리고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해야 된다. 그러니까 피해자나 중요 참고인을 피고인이 신체적 위해를 가한다든가 이런 게 우려될 때 구속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해당 사항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자,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검토해 보고 판단해 봤을 때 사실 구속영장 신청이 조금 과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내일 있을 구속영장 심사에 사실 기각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원체 많은 언론들이 그리고 원체 많은 대중들이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이 어떻게 판결할지는 불확실하긴 하지만 사실 이번 사안에 대해서 구속을 시키기에는 굉장히 좀 부담이 될 것이다라는 저의 또 개인적인 생각을 전달드립니다. 사실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계기는 정말 많은 분들이 구속에 대한 이런 부분을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원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도 공부하면서 찾아본 결과 이번 사건에 적용시키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다라는 최종적인 판단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법치 국가인 만큼 법원의 이렇게 정확한 판단을 기다려 보겠습니다.